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을 검찰이 집중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그 주변과 측근의 비리 사건이 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김기현 전 네. 울산시장이요. 결국은 청와대의 고유 권한으로 하는 일을 마치 이 선거와 연관되어서 지금 있는 것이냐 계속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청와대에서 누차에 걸쳐서 밝히고 있고요.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그것을 알게 됐는지 또는 그것을 청와대와 연결성이 있느냐라는 점을 아마 주목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소환 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임하면서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이 실제로 뭔가 있는 것이냐 굉장히 이제 좀 부풀려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하다 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요. 청와대가 무슨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거나 무리하게 뭐 민정수석실이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한 얘기랑 앞서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4일 아마 입장을 낼 때 이 SNS 상으로 제보가 온 거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 다만 좀 보기 좋게 약간 정리한 것뿐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송병기 부시장은 정부가 정보를 요구해서 만들어서 줬다.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소위 가공한 행정관 있잖아요. 문모 행정관. 거기하고 통화하다가 그쪽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해서 줬다. 이제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이 지점을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말하는 거하고 송병기 부시장이 말하는 거하고 입장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예. 이걸 확인해야 되고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경위로 또 어떤 의도로 제보를 청와대에 했고 그 청와대가 이제 경찰에 넘긴 거는 뭐 이거는 기정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또 수사를 하면서 송병기 씨를 또 2번 불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보자가 청와대에 제보를 하고 또 청와대는 그걸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또 그 제보자를 조사를 하고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는 한 초반에 15%포인트 여론조사상 앞서던 김기현 울산시장이 낙선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이 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 과거 최순실 사건도 보면요, 뭐 최순실 씨나 청와대나 다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진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얘기를 나눴던 하명 수사 의혹 외에도 이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것이냐 이런 또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 당은 지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법으로 고발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봐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자녀들이 둘러싸고 있는 입학 과정의 문제.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그 면책 특권이 아닌 상태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자료를 노출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고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보면 저희 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전 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거든요. 단정적으로. 감찰 무마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리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는 방식으로 징계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도 검사가 잘못이 있으면 그럼 징계를 안 해야 되는 거네요. 계속 그 자리에 두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검사도 그만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당하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것이 최대의 징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쏙 빼고 마치 이것이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사건을 계속 조사를 해서 윗선이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데 예.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을 통한 결과를 해당 부처에다가 예. 이관시키는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징계가 그만두는 정도의 강한 징계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재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가족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고요. 그다음에 울산지검과 그 고래고기 사건도 보면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울산지검에 거래가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반원에 대한 그 과도한 수사 내지는 이것이 별건 수사로 번져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이 영장을 청구에 대해서 검찰이 기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도 이걸 뭐 3대 의혹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게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또 그것대로 경위를 밝혀서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일단은 수면 위로 확 드러나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현안이 바로 울산시장 지난해 선거에서 청와대가 정말 개입을 해서 선거 일종의 공작을 통해서 앞서가던 한국당 후보를 낙선시켰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 이제 그 감찰이 중단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그런 말했죠. 너무 좀 사안이 경미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금융위 국장직을 그만두는 선에서 그쳤다 그랬는데 지금 그분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안이 경미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금융위 국장에서 물러나서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영전에 영전을 거듭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감찰이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예. 이분들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일을 했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일단 감찰 중단하고 사표 받는 선에서 끝내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이랬지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예. 본인은 이거는 형사 처벌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뭐 강하게 그냥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자는 주장을 했고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 그다음에 이인걸 특감반장 있죠. 그분이 또 소위 말해서 특별 감찰을 한단 말이죠. 2달 동안 감찰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다 중단이 됐는데 청와대 행정관 이름도 다 나와 있죠. 그 행정관이 뭐 피와 구분을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대목에 있어서 청와대에 그러면 당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고, 그 청와대로부터 이미 제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검찰이 나중에 뭐 기소 단계에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기서 좀 건 확인해야 될 확실하고요. 예. 것이 일단은 청와대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점은 있는 거잖아요. 감찰을 했고 네.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형사처벌로 형사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만두는 걸로 갈 거냐는 것을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만두는 게 가장 무거운 그 징계였다라는 예. 거죠. 당시에는. 그리고 이 유재수 전 시장이 이 뇌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돈 받은 건은 준 사람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2014년도에 돈을 받았던 거고 감찰을 받은 거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감찰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기준에서 적용을 시킨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서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2019년도 기준에서 2014년을 들여다보면은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때 2017년도 정부 초기에 고위공직자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마땅한 처분을 내렸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2017년을 본다면 그럼 왜 그때 그 형사 소속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감찰이 그래서 중단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예. 예,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당에 오게 된 과정, 당에 올 때는 사표를 써야지만 전문위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표를 썼고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공직사회를 했고 공직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었던 점이 아마 전문위원으로 오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예. 드리면, 네네.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수행하는 일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거기서도 일을 했고, 그래서 뭐 지금 현 정부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찰 중단된 데 대해서, 감찰이 시작됐다가 2달 만에 중단된 데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 현 오거돈 부산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그분이 가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분의 비위가 그렇게 경미했느냐? 경미했다면 구속될 리도 없는데, 그러니 그분이 감찰 중단당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고 계속 영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검찰이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면 된다. 예. 유재수 전 시장의 경우는 감찰이 무마된 것이 아니라 감찰을 했고 그 결과는 징계로 결정이 난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거나 어떤 형태의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네. 그래서 그건 절차대로 진행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 그걸 봐주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감찰이 있었던 것이고 다시 2019년도에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뭔가 굉장히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봐주기로 일관된 것처럼 더 씌우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유재수 부시장 건은 그렇고, 이제 그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을 좀 불러서 그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간담회를 열었는데 관계자들이 다 안 왔어요. 이게 좀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간담회가 아니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무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점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예. 의견을 나누는 거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김기현 전 비서실장 주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됐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황운하 전 그 청장의 항변에 따르면 본인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1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건을 수면 위에 올려서 마치 당시 경찰이 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황운하 청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황운하 청장이 무지 공격을 받습니다.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의 주변의 비위 사실 그거는 지나가는 울산 시민에게 물어봐도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사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검찰이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고래고기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울산지검과 거기에 검사로 있었던 분이 비위 사실로 옷을 벗고 났는데 그분이 변호를 담당해서 사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검찰이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어서 예. 당시 청와대가 특감반이 가서 들여다본 것인데 이것이 마치 하명 수사로 지금 둔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 검찰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경찰로서도 검찰이 안 오는데 경찰만 가면 경찰이 또 당의 편파성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안 온 건데요. 사실은 야당은 검찰청장을 만나러 갔었고 당시에 문무일 검찰청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건을 돌이켜보면 2012년도에 당시 여당이 국정원 댓글 공작이 벌어졌을 때 경찰청장을 만났고 선관위원장을 만나서 예. 많은 내용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오죽하면 여북하겠냐라는 얘기를 총선이 4개월 앞에 있는데 집권 여당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뭐 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한다 이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사실 야당이 반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잖아요. 근데 임명을 강행하면서 임명장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 주셨죠. 그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여당이나 청와대가 불편하겠죠. 불편해도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고 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아마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사 진행 중에 뭐 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대검의 차장도 부르고 경찰청 차장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수사에 영향을 굉장히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그 선거 때 탈탈 털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국당 공천장을 받는 날 울산시청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하는 곳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서특필됩니다. 그 전에는 김기현 시장 동생에 대한 뭐 고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역 언론에 전혀 나지도 않았어요. 오늘 언론들이 다 확인했더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보는 언제 들어갔냐면 압수수색은 2018년 3월이고 제보는 2017년 10월에 그 송병기 부산시 지금 울산의 부시장 네. 이분이 소위 말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민주당 소속 이분 캠프에 들어간 직후에 청와대에 이제 제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근데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 당시 2017년 7월에 들어가서부터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첩보를 지금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의 수사관들이
이건 수사거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황운하 청장이 그 수사관들을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수사가 계속 깊이 있게 진행되다가 2018년 3월 공천장 받는 날부터 이제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나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선거 때도 많은 김기현 시장 측근들이 소환을 당하고 그것이 현지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신속하게 또 집중적으로. 그러나 검찰이 그걸 보면서 이건 무리한 수사였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 검찰 수사가 잘못됐는지 뭐 여당이 확인하겠다니까 저는 확인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나 경찰은 그 김기현 전 시장을 탈탈 털다시피 했고 근데 그와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라는 건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제기한 사람들은 자천시키고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그걸 다 보고 검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 지점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 예.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첩보를 내고 청와대가 그걸 좀 가공을 해서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선거 공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 의혹에 대한 일종의 초점 돌리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만 말씀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일을 뭐 직권남용으로 해서 걸려고 하다가 계속 불거지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그 송철호 후보를 만났다는데 오보로 드러났죠. 만난 사실 없는 걸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이 송철호 시장 후보를 만났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네. 하나만 지적을 하면 황운하 청장은 송철호 당시 후보를 2번 만났죠.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부임해서 8월에 만났고 12월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1월에 다른 분들하고 어디 장어집에서 만난 거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만나고 다른 분들을 만난 거죠. 네, 다른 예. 의원들이 만난 거는 묻힌 거죠. 네.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확인돼야 될 부분이 많고 사실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좀 해석도 그렇고 많이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